중년을 넘기고 머리엔 서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할 때쯤이면 인생이 조금은 잔잔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도 이제는 욕심이나 혈기가 줄었을 거라고, 앞으로는 고요하고 따뜻한 노년을 준비하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배신이란 건 항상 이 나이에? 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더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의 언니들, 친구들, 이웃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중년 이후의 바람,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삶들을 한 편의 길고 깊은 다큐처럼 엮은 것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뭐 어때서 친구 많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뜬 하트 이모티콘은 친구 사이에서 흔히 쓰는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언제쯤 와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고도 저는 이상하게 남편을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무너지는 순간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저는 집안 곳곳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죠? 젊을 때는 서로를 향해 불같이 싸우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눈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건 생각보다 허무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욕탕에 간다며 둔 휴대폰, 그 안에 저장된 이름은 박부장. 하지만 사진 속 사람은 또렷한 눈매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에는 톤다운 브라운 컬러, 입술엔 선명한 로즈빛. 저보다 10살은, 아니 20살은 어려 보이더군요. 그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참 비참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자로서 끝난 사람이 되어 버린 걸까? 화장대 위에는 3년째 그대로인 주름 개선 크림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색조 화장품 몇 개가 쓸쓸히 굳어 있었죠. 저는 한동안 남편을 붙잡을지 놓아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아도 남편의 발걸음이 더 이상 제 쪽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휴대폰도 꺼진 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식탁에서 기다리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조금씩 낡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은 뒤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은 저에게 돌아오겠다는 말도 그 여자에게 가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갈피를 잃었고 저는 남편이 아닌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겪고 나니 주변에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언니의 이야기, 남편이 58살의 회사 여후배와 바람이 났습니다. 여후배는 32살. 아빠 같은 사람이 좋다고 접근했다더군요. 언니는 30년 동안 남편 도시락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그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 새 옷을 사고 새 지갑을 사고 심지어는 보험까지 들어줬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어.
사랑은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비모의 이야기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더니 근육이 붙고 옷이 바뀌고 향수가 바뀌더래요. 결국 트레이너와 바람이 났죠. 이모가 말하길 내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건 내가 30년 동안 번 돈을 그 여자한테 쓰고 있었다는 거야. 시친구의 이야기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됐지만 손주 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손주를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난 내 인생을 접었어. 그 말이 너무 아프더군요. 누구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여자들.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참고 참고 참던 어느 날 저도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옷장에서 그 여자가 선물한 듯한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색감도 스타일도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골라준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 어딘가 깊은 곳이 탱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살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화낼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담담할 줄 몰랐겠죠. 진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잠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잠깐 흔들린 거라며? 근데 왜 당신은 나 아니라 그 여자에게 가 있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빈자리가 허전했고 밤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라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남편에 기대고 살던 제 모습이 사라져서 두려웠던 것임을. 저는 스스로를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취미들도 꺼내보았고 혼자 카페에 가는 즐거움, 혼자 여행하는 자유도 배웠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남편의 배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여자와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아버지 같은 면이 좋았다 했지만 정작 현실적인 책임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남편은 어느 겨울 새벽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 목소리가 참 초라하더군요. 젊은 날 제 손을 붙잡고 평생을 함께 하자고 말하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살지는 않죠. 저는 제 삶을 살고 남편은 스스로의 죗값을 씹어삼키며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편을 사랑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은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이젠 잘 모르겠어요. 배신은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지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나다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년 이후 남편의 바람과 배신을 겪은 여성들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울고 침묵 속에서 참아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내는 존재라는 걸.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오히려 진짜 나라는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